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조가 좀 영 잘 안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요? 네. 협조가 잘 되죠. 잘 돼요? 국정조사에 왔다가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해서 제가 나가서 대기하라고 그랬더니 박상용 따라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협조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왜 협조가 잘 됐다? 다 나가버리니까 네. 없이 하고 두 번째도 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나가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학업의 뜻이 별로 없다. 그러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은 조금 남아있다. 협조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네. 제가 또 위원장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이 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두들기고 가면 또 따라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청문회는 네. 어쨌든 한계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국정조사일 네. 뿐이죠. 그러니까 예. 상대가 이렇게 확실하게 뭐 자백하거나 아니면 네. 뭘 하지 않고 그냥 우기면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국정조사에서 우기면 이제 국민이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국민이 받고 우기고 거짓말하고 이게 보이니까 국정조사에서는 그 모든 걸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준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안에서 검사실 안에서 조작을 해왔으면 이게 그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저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팩트로 정리하고. 네. 그래서 수사는 저희가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국정조사는 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도 반대하셨던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검사들도 일부 얘기하던데 네, 네. 이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 이거 자체가 위헌이다. 네. 예, 왜냐면 만약 수사가 잘못됐으면 이건 뭐 다시 밝혀서 재심을 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네, 네, 네. 이 수사에 영향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건 이제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있으시죠? 국회법에 네.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면 국정조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국회법에 또 해설이 붙어 있어요. 이 취지는 올바로 가는 재판과 수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해설에 이 입법의 취지는 진상을 규명할 때, 네. 진실을 규명할 때,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때, 그리고 의정 자료를 모을 때는 재판이고 수사 중이어도 국정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이 있고 국회법 해설서가 있다만한 게 두 네. 개가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최순실 박근혜 때 국정조사 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그때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내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딱 쳤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재판에 들어갔어요. 국정조사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잘못된 것을 진상을 규명해서 바로잡을 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정리. 아니, 하나 여쭤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국정조사라는 것이 네.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때도 네. 그랬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가 같이 가면서 증거도 추가로 찾아내고 뭐 힘을 몰아주는 측면이 컸잖아요. 지금 큰 틀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7개 사건은 기소는 이미 다 된 사건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있거나 네. 아니면 재판 이미 확정 판결 나온 네. 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럼 이 국정조사에서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뭐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결정적 증거가 흔들렸다. 이렇게 되면 재판을 다시 하다. 재심을 한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선 국정조사는 재심을 목표로 뭘 목표로 이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국정조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는 거. 그리고 이거 정치 검찰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증거를 조작했어. 녹취록이 재창영인데 실장님으로 바뀌면서 정진상을 고리로 이재명을 치고 오려고 해. 이런 녹취록 속기록을 증거를 바꾼 거 이런 것들을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잖아. 책임을 추궁하는 거. 이런 게 국회법 해설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요 내용으로 이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증언하기를 거부해. 증인 선서를 거부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 그리고
위증을 했어. 위증에 대해서 법적 조치. 그리고 출석을 거부해. 출석에 대해서 법적 조치. 네. 이렇게 하고 이것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차는 정당히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뭐 특검을 가거나 아까 이런- 말한 것처럼 특검도 갈 수 있고 네. 재심도 갈 수 있고 네.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그 당사자가 하거나 재심은 당사자가 신청하게 될 네. 것이고 우선 진상은 규명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재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상이 규명돼야 재심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요거는 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것들은 다음 법원에서 또 다른 증거로서 당연히 채택 지금 이제 예. 끝난 것도 있지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서 진실이 규명되는데 가야지 되고요.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다 잊고 갔지만 인혁당 사건 예. 법원에서 그냥 형장에 있을로 그대로 가버렸다고요. 아. 민청학년 사건 그리고 5.18 사건 모든 것들이 1심, 2심, 3심까지 다 갔어요. 제가 만든 태완이법이 화성연쇄 살인범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도 진짜 범인이 아니었어요. 딴 사람 갖다 놓고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고 규명해 나가는 일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책임 추궁하고 다시 네, 진실을 네. 돌려놔야 되는 거죠. 진실을 밝히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목적. 그 다음 스텝은 진상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네. 이것을 기본적으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거로 다음에 무슨 재심을 하건 특검을 하건 재심. 재심을 하건 뭐 수사에 반영을 하건 여러 가지는 다 진행돼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요 조작 기소 요거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하면 이게 쌍방울 얘네들이 주가 조작하려고 해놓고 이걸 이제 나중에 검찰이랑 짝짝꿍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덮어씌기 했다. 요게 이제 심플한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딱 심플하네요. 네. 실제로는 이제 이재명 잡으려고 시작은 했어요. 네. 변호사비 대납건이라고. 네. 이재명 사건 많은 거 보니까 변호사비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비 누가 대납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 변호사를 치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변호사는 적정한 가격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옆에 있는 변호사를 치고 들어갔더니 쌍방울게 들어있네.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뭐 이런 쪽이랑 오히려 관련된 사건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주가 조작이 있네. 주가 조작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이 주가 조작은 누르고 이게 대북 사업을 했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화영하고 친하네. 그럼 이재명으로 가볼까?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그 대북 사업 과정 속에서 있었던 주가 조작과 이런 거는 싹 빼버리고 네. 예 이재명이 덮어씌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이야기를 법원에서는 계속 했잖아요. 네. 스마트팜 네. 사업 경기도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 네.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네. 달러를 쌍방울이 네. 대납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유죄 판결이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그 국정조사에서는 그 방용철 증인이 나와가지고 네. 증언을 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그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나서 니네가 70만 달러 쌍방울이 줬다고 했는데 리호남은 그때 거기 없었어. 이제 이게 주장이었고 그리고 방용철 증인은 내가 만났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진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들은 수사 과정 속에서는 그 김성태 공소장에는 아예 리오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성태를 수사할 때만 해도 리오남은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등장하지를 않는 상태에서 공소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리오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방영철도 마찬가지로 리오남 얘기도 없습니다. 리오남 얘기도 없고 필리핀에서 그 현장에서 돈을 줬어 이렇게 돼요. 필리핀 현장에서 돈을 줬고 거기에 리오남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필리핀 현장의 사진을 다 보니까 리오남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이 바뀝니다. 몰래 줬어. 그리고 김성태 방에서 줬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김성태 방에 같이 조경식 부회장이 나 김성태랑 같이 잤거든. 그 방에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조경식 부회장이 나 김성태랑 같이 잤거든. 그 방에 아무도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필리핀 행사에 북한 사람들이 쫙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6명인가 7명인가 있는데 거기 리오남이 없는 거야. 없다 그랬더니 그럼 리오남은 몰래 방에서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이 방에서 잔 사람이 방에 온 사람이 없어. 네. 이렇게 되고 여러 증언 속에서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그 당시에 리오남은
베트남에 있었고 중국에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오남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방용철은 이제 수사 과정 속에서 회유와 압박 과정 속에서 바뀌었다. 네. 이게 주장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니 왜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도지사인데 왜 쌍방울이 대납을 해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절차를 밟아서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방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스마트팜도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절차를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쌍방울이 하죠? 그리고 쌍방울은 그런 돈을 주는데 왜 무리하게 대신해서 그 돈을 주죠?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아주 기본이에요. 네, 네. 그 박상현 검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왜 그럼 도대체 어차피 통일부에서 막으면 못 가는데 쌍방울이랑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는 북한에서 이재명 지사를 오라고 만약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안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요청을 하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방북 비용을 내고 이렇게 북한이 초청한 형식으로 가려고 했었다. 그게 이제 박상현 검사. 북한이 먼저 초청했답니까? 초청을 안 했죠. 안 했는데 네. 그럼 초청을 해야 뭘 필요한 절차를 밟든지 할 거 아니에요? 초청도 안 했는데 절차를 왜 밟겠어요? 북한이 초청을 해야 절차를 밟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절차와 비용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냐. 그래서 그 기본부터 틀린 거고 네. 제가 평양에 13박 14일을 머물렀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남측 실무 대표자예요. 그리고 평양에 협상을 여러 번 가서 개성에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누구든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쌍방울하고 해서 쌍방울은 북한하고 송명철하고 합의를 했죠. 네. 자기 거기에 뭐 히토류도 가지고 오고 모든 사업권을 다 따서 거기 건데 굳이 왜 이재명이 네. 왜 이화영이 쌍방울에다가 그 부탁을 하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상용이 금방 말한 것처럼 네. 북한이 초청을 하면 그걸 대비해서 그쪽을 통해서 줘요. 초청을 하면 하게 여기서 하면 되는 만들기 거죠. 초청하게 위해서 만들겠다, 이제 뭐 이런 자꾸 거였죠? 사전에 이제 좀 돈을 밀어 네. 넣으려고 했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기본이 깨지는 거죠. 그럼 이게요 지금 그 위원장님 보시는 거는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전부 다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다가 이제 돈을 준다고 할 때 네. 대한민국엔 해외로 나갈 때 10,000달러 이상을 못 갖고 나갑니다. 네. 네. 못 갖고 나가고 이게 대북 송금 그 돈은 어떻게 줬다고 하던가요 혹시? 아니 근데 지금 700 법원에서 인정하는 네. 거는 그 중에 700만 달러, 70만 달러를 제외하고 네. 아태위가 받았다는 걸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입증한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환치기 방식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왜 환치기 방식으로 해요? 송금을 그냥 하면 되지. 북한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북 송금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줬다고 할 때 네. 합법적으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없는 상황이라며 화장품에 넣어 갖고 가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바꿨을까? 전 그런 것도 의문인데 네. 10,000달러 이상 갖고 나가면 불법입니다. 네. 가서 북에다 그 돈을 주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합법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든 아니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든 아무튼 돈이 갔다는 거는 그들은 합의서를 씁니다. 네. 500만 불을 주겠다고 네. 송명철에게 이게 히토류 뭐 관광 여러 가지 사업으로 건으로 쓰게 됩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하려고 한 거겠죠. 예. 합법적으로 한 것이었고 그런 속에서 제가 돈이 얼마나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송명철과 필리핀에서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합법적이니까 필리핀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와 국정원과 다 같이 해서 그 필리핀에서 같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 송명철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주면 되지. 그걸 뭘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했는지 저는 그런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재명이 왜 그런 방식을 하지?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송명철이 있어요. 송명철하고 합의 본 거잖아요. 송명철한테 주면 되는 거지. 그 질문 제가 드린 질문의 요체는 지금 70만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갔느냐, 그때 네. 리오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실은 진짜 뭐 본 사람만. 근데 제가 아는 여기서 거지. 질문은 송명철한테 주면 되지 왜 리오남한테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그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완전히 사실이 아니고 조작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800만 달러 중에 이제 70만 달러는 그러면은 탄핵이 되는데 네. 나머지는 또 들어간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방북 대가가 아니라는 걸 완전히 깨기가 좀 쉽지 않죠. 그게 왜 방북 대가라는 거죠? 아마 법원의 판단은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각종 공문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뭐 스마트팜 사업 요청, 뭐 아태평화위 이후에 이재명 방북을 위한 공식 제안, 이제 이런 제안서들의 국정원 지급이 자료에 있었으니까. 의하면 경기도와 이 쌍방울은 관계가 없다는 자료가 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도 또 확인해 나가는데요. 네. 그 자료에 관계가 없다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뭐냐면 쌍방울의 주가 부양이다. 네, 네. 나노스 주가 부양이다. 예. 그래서 북으로부터 히토류를 가져오고 뭐를 가져오고 이것으로 주식값이 확 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북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이 달게 되는 거죠. 김성태가.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방용철이 2019년 7월 1일자 방용철 컴퓨터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가장 최우선 목표는 회장님의 방북. 예. 회장이 가서 방북을 해가지고 주식값을 올리려는 게 그들의 목표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 자료와 모든 곳에 들어있는 거죠. 네. 요거를 일단 구조적으로 거의 다 밝혀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관계가 있는 게 1도 없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돌아보면 이재명은 경기도 도지사인데 네. 방북을 하고 와서 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네. 그 기금은 또 바로 쓸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의원님께서는 네. 방용철 부회장 네. 그 추궁하실 때 네. 혹시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렇진 않아요? 방영철 부회장은 네. 이 검찰 수사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던 일관되게 유일한 얘기했죠. 사람입니다. 예. 원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네. 원래 수사 단계에서는 거기에서 네. 그냥 그 회의장에서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리오남을 왜 특정했는지는 이해를 못하고 회의장에서 줬다 그랬는데 변호인단들이 이 사진 봐 여기 리오남이 어디 있어? 이 자료에 리오남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김성태가 있는 방에 예, 안내했다. 몰래 왔어 예. 라고 말을 바꾸면서 안내했다라고 말을 바꾸지만 예. 그럼 돈을 준 건 봤어? 아니 난 보진 못했어. 그냥 방까지 데려다 줬어. 예. 이게 왜 바뀌냐면 필리핀에 리오남이 있었고 리오남에게 돈을 줬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 현장엔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다 있거든요. 네. 여기 가보니까 리오남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방용철이- 그러면 제가 예. 이야기하는 건 그게 이제 그날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오남 얘기가 중요하네. 근데 리오남은 그날 없었대잖아. 라고 이게 이슈가 나오고 방용철은 위증을 한 게 되고 네. 그럼 요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탄핵 가능성 있다고 쳐요. 이렇게 가는 거죠. 방용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뭘 위한 거예요? 왜 자기는 만나지도 않는 리오남 만났다고 그러고 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사건은 변호사 대납본에서 시작했다가 네. 무엇으로 들어갔냐면 옆에 있는 변호사 컴퓨터를 보니까 그쪽에 어떻든 뭐 쌍방울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주가 부양이다. 그게 주가 조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자료를 검찰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100억대 주가 조작이 있는데 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큰 것들이 있고 이 자체가 자기네를 위한 북의 송금이다. 북의 돈 대납이다. 이러면 더 커지는 거죠. 아. 더 커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도박 빚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커지면 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아, 그 그래서 김성태, 더큰걸 막고. 방용철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더 큰 주가 걸 조작과 네. 쌍방울 그 관련 그렇습니다. 도박 관련한 것들을 덮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더 숨기고, 큰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무죄 무혐의들로 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세미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화영, 김성태, 아. 방용철 네.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가 잘 된 날은 연어도 먹고
회덮밥도 먹고 네네네. 그리고 네. 석수병에 소주를 넣어 갖고 와서 소주도 한잔하고. 생수병 같은 거에다가. 예, 그 네. 소주 얘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김성태 접경 기록에 보면 네. 오늘 결전의 날이야. 소주 한잔 해야겠어. 석수병에 넣어 갖고 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성태가 바뀌면 방용철도 바뀝니다. 네. 그들은 이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은 이재명을 잡아놓고 싶었고 이들은 훨씬 더 큰 잘못을 숨기고 싶었고. 요 그게 둘이- 이제 딜이 이루어졌다라고 둘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지금 큰 틀에서는 아무튼 리오남의 증거를 깼다고 보시는 거고 지금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게 네. 등장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김태균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법원에서 유죄 판단할 때 근거로 쓰인 것인데 유일한 물증이 그거 하나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이 이제 이 김태균이란 사람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아 이화영 부지사 같은 난 경기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회의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회의록이 뭐 원본 파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 여기저기서 프린트해 놓은 것만 제출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에선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의 회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회의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홍콩 마카오에서 예를 들면 요 여기는 모양하고 하이아트 리젠시라고 이건 써 있네요. 네. 요 모양하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글씨체도 똑같아요. 네. 예, 글씨체가 똑같고 이게 다 나온 자료인데 글씨체와 모양이 똑같아요. 네. 날짜와 장소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작성한 날짜와 장소가 달라요. 네, 2019년 1월, 네. 2월 서로 다르네요. 네, 날짜와 장소가 다른데요. 네. 글씨체와 모양이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이 하나는 시애틀에서 공용 컴퓨터에서 네. 이런 게 있으려면 그 당시에 쓴 파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로 보통은 어디에서 하겠어요? 그 노트북으로 노트북에서 하겠죠. 네. 하겠죠. 그 파일이 그때 파일이 있었는데 그때 파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만 왔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썼다는 그 문서가 있는 곳에 우리 노정면 의원이 다녀온 거예요. 네네. 갔더니 그 공용 컴퓨터라고 하는 곳에는 한글 파일이 없었다. 없답니다. 이렇게 작성하기 어려웠다. 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런데 중요한 유죄 증거가 됐다는 거죠. 유죄 재판할 증거라고 때는. 물증이라고 나온 건 이거 이거 하나. 하나다. 아까 말한 경기도가 것처럼 관여하는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진술, 그리고 300만 달러, 뭐 800만, 500만 달러가 같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진술들만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유일한 물증인데 이 물증 자체가 조작된 거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럼 거죠. 이 당시에 이들의 변호인들도 다 그렇게 해서 형 작게 받읍시다 이렇게 다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재판 김성태나 과정에서는 일이 안 그쪽 나왔던 거예요. 김성태나 그쪽 네, 그쪽 변호사들이요. 변호사들. 그거는 그들이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100번을 넘게 합니다. 에... 제가 수원 그 출정 기록이라고 그래요. 네.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로 불려나가는 거. 에. 고 5월에서 7월 정도, 3월에서 7월 정도까지만 모았는데 이화영은 111번. 그리고 김성태는 136번인가. 네, 거의 매일 광고네요. 거의 매일 가고 한밤중까지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치소에서 같이 나갑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같은 방에 놓으면 위법한 수사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그거 안 돼요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들은 교도소에서 온 밥을 구치감에서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거기서 검사실에서 먹으면서 먹었다. 네. 이런 자체가 전부 다 직권남용의 직무유기의 허위 공문서 작성의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나와요. 뭐예요? 하이라이트. 박상용의 육성 녹음이잖아요. 아, 서민석 검사, 아니, 네. 변호사와의 박상용의 육성 녹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왔으면 네.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야 돼요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풀어줄게요. 보석도 얘기하고 약속도 하고.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박상용의 위에 검사 김영남이 있어요. 네. 그날 나왔어요. 김영남도 서민석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네. 변호사와 검사가 통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통화 내용에 그리고 김영남이 서민석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전화했냐? 이렇게 물으니 이화영이 변호사가 없어서 변호사 좀 해달라고.
그걸 왜 김영남이 이야기합니까? 수사받을 때 옆에 입회해달라고. 중요한 건 서민석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라 입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재판 재판 입회지. 목적이었다.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이런 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네. 싹 다 그럼 드러났습니다. 이제 요거는 앞으로 네. 뭐 특검으로 가요? 아직 그건 뭐 결정하지 뭐 않으셨겠습니다만. 저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예, 상황이 이 어. 정도 심각하다면 그렇습니다. 네. 당에서는 특검 가야 한다 이렇게 특검 이야기한 쪽으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예 특검 수사 해야 된다. 그리고 박상용은 벌써 이 과정 속에서 이 쌍방울에는 누가 끼어들게 되냐면요 이시원이 끼어들게 됩니다. 아,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요. 공직기강 비서관 네. 왜 끼어드냐? 중요한 건 아까 송명철은 그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북해 아태 네. 대표예요.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는 네, 받아도 것이라고 해서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협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이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게 되니까 이 대북 제재 대상이 되어야지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나 이런 데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시원이 끼어드는 거예요. 국정원으로 와서 왜 이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냐. 근데 재판에 기재부 공무원이 와서 이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 그들이 구도했던 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됐고 재판정에서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사도 판사도 그런 것들을 다 묵인하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국정조사에서 드러나. 뭐 검사는 그럴 수 있는데 판사는 이게 똑같이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래도 확인을 해봤을 것 같은데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걸 다 그냥 탄핵하고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요거 뭐 경기도에서 나온 문건 그다음에 여기 무슨 뭐 회의록 등등등 방영철 등등의 진술 이게 방영철 회의록입니다. 이거는. 다 이제 유죄라고 네.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혁당 때는 법원이 안 그랬습니까? 가장 최근에 청산가리 부녀 살인 사건은 안 그랬습니까? 가장 최근에 김용, 정진상 등도 마찬가지로 1도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보신 최근의 내용은 뭡니까? 이재명 파기환송이잖아요. 네. 2심에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 2심에서. 네네네. 그런데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표결을 네. 내갖고 파기환송을 시키니 더불어민주당에는 대선 후보가 없어질 뻔 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 변호사가 그래서 잘 못한 건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이런 걸 다 제기하고 했는데 그게 그 안에서 묻히고 있었던 걸 그래서 국정조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실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특검 가게 되면 검사는 당연히 처벌 받을 것 같고 법원도 뭐 판사들 징계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쌍방울 이 관계자들은 주가 조작 등으로 다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슨 타협과 이런 게 아니라 진실만 가는 거죠. 진실만 가야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계속 별건의 수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2022년 5월 윤석열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은 대장동 때도 마찬가지고 새로 대장동. 팀이 2022년 5월부터 어미중, 강백신, 송경호 네. 등을 투입해서 대장동 사건은 다시 팀이 이 수사팀이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1차 수사팀이 잘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게 기본 상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남욱과 유동규를 데리고 와서 2박 3일 체포해서 구치감에 넣어놓고 그 뒤부터 진술이 바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은 혐의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지금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대장동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습니다. 네, 네. 슬쩍.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는 원래 1차 수사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이게 무관한 상황이었는데 무관입니다. 왜냐하면 10년짜리 예.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1도 나오지.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그들이 녹음을 한 겁니다. 다 그 현장에 있던 걸. 근데 한참 뒤에 이걸 돌아봤을 때 그게 다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게 1차 수사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수사팀이 오면서는 거기 하나도 없는 내용이 네. 속기록이 바뀌고 위조가 되고 이러면서 진술이 바뀌면서 예, 엮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당시 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1차 수사팀도 이재명 지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증언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예. 그 내용은 뭐 채널 A 등에도 나왔는데요. 예. 그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소통했는지 봐야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저기가 먼저 묻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예. 그래서 송경호 등이 갖고 있었던 그 수사의 내용들을 그쪽에 흘린 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배임 뭐 이런 것들을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고발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그게 남아서가 아니라 네. 계속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탁 예, 고발. 청부 고발이 되겠죠. 청부 고발 고발이 사주. 계속 일어나고 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직접 물었거든요. 네. 네. 직접 물어서 그 내용은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이 자체 판단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발이 네. 들어오고 그럼 이 고발의 내용은 그냥 어떻든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돌아오면 네. 이재명 배임으로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오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는데 하여튼 검찰은 하여튼 경기도 관련된 무슨 사건만 있으면 이재명 지사를 엮어 넣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게 심플하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조작 기소 목표는 이재명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합니다. 이재명이 먼저 얘기합니다. 특검하자고. 왜? 대장동의 시작은 저축은행에서 씨앗 자금을 빌리면서예요. 네. 그때 브로커 조우영의 음. 주인 검사인지 뭐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네. 그때 브로커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예요. 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그리고 그때 있던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지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싹 없어지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황당하게 정령하게 10년짜리 녹취록이 있네. 네. 그 녹취록에 1도 그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예. 남욱 변호사는 뭐 아주 필요한 증언을 좀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주 썩 마음이 편하진 않은 게 네. 어쨌든 이 사람들도 다 어마어마한 개발 비리를 통한 이익을 편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그것대로. 예. 그건 그것대로고요. 예. 그건 그것대로 그들의 재판과 이런 게 진행돼 나가는 것이고요. 네. 그건 그것대로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 대한 처벌들을 받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유동규와 함께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고 요것과 성남시는 다른 거죠. 이재명의 성남시는 전체에 이걸 환수하는 방식으로 해.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네, 네. 여기가 만약에 민간업자가 했는데 손해를 보면 민간업자가 손해보고 이익을 보면 민간업자가 이익을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 그대로 재판을 받는 것이고 수사를 받은 것이고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만든 건 뭐냐면 이거 손해를 봐도 우리가 같이 좀 책임져 주고 이익을 보면 공공환수를 하게 하자라고 한 세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환수를 하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배당을 1,800억 정도 그리고 공원을 만드는데 여의도 공원의 한 3분의 1 정도짜리 크기더라고요. 네. 그거 그다음에 판교 터널인가 터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 5,600억 정도를 환수했다. 네.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 설계는 공공으로 환수하게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그냥 하게 할 거냐. 네. 이 설계는 성남시가 한 것이고 네. 이 안에 비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섞이게 만든 거죠 검사들이. 네, 네, 네. 그러면서 위에서 해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문제는 고기. 그러니까 남욱은 뭐냐면 저는 그대로 구치소에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 목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협박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유동규가 진술한 줄 알고 이재명 이야기 이재명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김용과 정진상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남욱 그 과정 속에서는 진술만 있어요. 남욱 변호사는 워낙에 진술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 재판에 다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이 정영학 그 녹취록 있잖아요. 이번에 네. 녹취록에서 나온 게 재창이 형을
이제 실장님이라고 했다. 네. 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재창희형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실장님이라고 이제 녹취록을 잘못 기재하면서 정진상 실장이랑 연결고리를 잡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네. 플러스 이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라고 잘못 네. 녹취록 기재를 해서 네. 이 윗 어르신도 역시 정진상 실장으로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었다. 네, 이제 네, 이거 네.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전에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그 반영이 안 됐나요? 아마 원본이 제출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네. 이 새로운 내용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다 이야기된 내용인 네,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작된 게 이제 그날 얘기하잖아요. 검사들 쫙 불러놨잖아요. 네, 네. 송경호, 어미준, 강백신 네. 그 검사들 다 불러놨단 네. 말이에요. 호승진 뭐 이렇게. 예. 그들을 불러놓고 그 녹음을 딱 틀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전까지는 재창형을 실장님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딱 보니까 아 실장님은 이거 이재명의 비서실장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딱 나왔는데 다 재창형으로 들리잖아요. 네. 그 검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들린다고. 예, 그랬죠. 근데 그거를 실장님으로 바꿨다면 이건 조작이죠. 조작이고 공문서 위조고 엄청난 범죄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분양가가 1,4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엑셀 파일이 바뀌어져 있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례 신도시인데 윗 어르신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다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 재판에 있었어도 네. 그런 게 그냥 묵히고 아니면 원본이 제출되고 녹취록도 여러 버전으로 제출됐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들어봤다고 하면 재판부도 귀가 많이 안 좋지 않으면 재창형으로 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반영을 했는데도 유죄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 뒤집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대장동 사람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판결에서 유동규는 7년 검사가 7년 구형해요. 6년 구형했나? 근데 판사가 8년을 올려쳤죠. 때려요. 예. 이런 것처럼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 검사는 봐주려고 했겠죠. 그럼 판사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더 높이 때리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 내용과 또 이재명 지사 관련한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부분인 것 문제다. 같은데.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나면서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들이 들어보면서 그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압수조서 목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유동규의 그 사실혼 배우자 관련한 압수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대표는 입건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정영학 녹취록에 이 이름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쓰는 거죠. 목표는 단 하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목표는 하나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박상용이 얘기하잖아요. 네. 녹취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근데 제 댓글에서 자꾸 질문이 올라와서 네. 재창희 형은 혹시 출석을 했나요? 안 했죠? 그것까지. 이번에요? 국정특위에. 예, 여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에 저희가 없었던 거죠? 예, 저희가 정영학, 김만배 그리고 정민용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사실 그래서 16일 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동행 명령도 내리고 이번에도 또 나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유동규는 나와도 어차피 거짓말할 거니까 아예 안 부르는 우선 거예요. 중요한 건 먼저 진실들을 규명해 나가면서 네. 필요하면 유동규로 갈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저희들도 기록되고 확인된 것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해나가면서 알겠습니다. 증인들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엔 이제 네. 이 대장동 이기 수사팀 당연히 고발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숙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또 어떤 청문회 같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통계 조작이라고 했어요. 통계 조작. 예, 소득, 부동산 이거 예. 국토부가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켜서 국토부가 또 시켜서 부동산원 등에서 통계를 조작했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통계 조작 사건이라고 수사 의뢰를 감사원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통계 조작이 아닌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네가 수사 의뢰할 때 통계 조작이라고 썼던 걸 통계 수정으로 바꿔요. 아,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네, 일들을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원이 강압감사, 협박감사, 조작감사를 하는데요. 카톡이 주고받아진 거에서 그걸 뺍니다. 중요한 내용을. 네. 그리고 그걸 수사 의뢰로 넣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그 명예훼손, 네. 언론 명예훼손 사건,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장동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브로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내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이것도 있네요. 7개 다 합해서. 네. 그거는 이제 내일은 없고요. 네. 그거는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정청래 가시니까 추미애 오고 추미애 가시니까 서영교 오시고. 네, 제가 부드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도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합의를 봐서 이쪽에서 2명 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이쪽에서 3명, 비교섭 1명 그렇게 해서 딱 끝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쌍방울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거의 유일하게 낸 물증이 이른바 김성태가 쌍방울 회장이었잖아요. 그때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해외 뭐 이런 거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성태하고 김태균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록을 만들어요. 그 회의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때 경기도하고 대북 송금 이런 게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둘이 막 이거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이야. 그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유일하게 증거로 제출을 했고 그 재판부에서 받아줘가지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야.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이 김성태, 김태균 회의록을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김태균이 일본, 미국, 홍콩 뭐 여러 가지 호텔 돌아다니면서 거기 호텔에 있는 공용 컴퓨터로 작성을 했대요. 그 원본 파일은 없대. 호텔 공용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 없으니까 프린터된 거 있잖아. 요것만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저게 2019년이거든요. 호텔도 일본, 미국, 홍콩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니야. 김태균이라는 인간이 회의록을 김성태랑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오늘 노정면 의원도 일본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확인하러. 거기 한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비즈니스 센터 자체가 없었어요. 없어요. 예. 센터 자체도 없고 그리고 홍콩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프로그램 없고 저게 이제 뻥이라는 게 이제 사실상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있다고 쳐. 일단 없는 게 확인됐습니다만. 근데 일본, 미국, 홍콩에 있는 그 호텔들의 폰트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폰트가 다 똑같아. 아 놀랍게도. 회의록 폰트가 다 똑같아. 아 굉장하네요. 근데 원본은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 딱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거 나중에 작성했구만. 검찰 의도대로 나중에 작성했구만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저 회의록이 제출된 시점이 언제냐? 연어술 파티 며칠 뒤입니다. 아이고 이틀 뒤에, 앞불싸. 어쩌면 그렇게 공교롭데.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이 뭘 가르칩니까? 예. 야 이거 증거 조작한 거 아니야? 오. 그러면 그때 당시 수사했던 수사팀 검사들 수사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아. 그러니까 요건 프로세스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김성태가 본인이 한 말이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럼요. 저 회의록을 낸 거야. 그러면 검사는 뭘 해야 돼? 이 회의록이 진짜인가 검증을 해야 되지. 근데 검사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거고. 그럼 검사를 왜 그걸 검증하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기소하는 그 내용에 부합하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케이, 땡큐. 증거야. 이거 유일하지만 물증 증거로서 유일하지만 내가 이거 낼게. 그럼 재판부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재판부도 의심해야지. 이게 근거가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등등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검찰이 주장한 거 그대로 받아들여. 야, 여기서 변호인단은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했어. 했죠. 근데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는 묵살, 판결문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다고? 이게 이상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검사들은 김성태도 사실은 입건돼 있는 피의자잖아. 이 피의자가 한 말을 고스란히 믿고 이걸 증거로 채택했다고? 그러면 그 근거가 뭐야? 니들 어떻게 검증했니? 검증한 게 없대. 그러면 그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 같은데 니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고발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없어요. 그러면 언론은 이걸 더 크게 봐야 돼? 아니면 지금 검사들이 방에 서류 꽉 모여 있어가지고 앉아 있을 자리가 없다. 이걸 기록실이라고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저렇게 일면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쓰는 게 맞아. 아까 그 중앙일보 일면 다시 한번 제목 띄워주세요. 자, 저게 오늘 일면입니다. 너무나도 의도가 보이잖아요. 네. 어제 민주당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거 그냥 물 타려고 저런 거 아니야. 딱 시기 봤다가. 저거는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내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고추자가 얘기했지만 좀 전에 이게 원본 파일이 없어. 그냥 프린트된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이 원본은 어디 갔냐고.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확인 제대로 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고, 그러면 그때 판사들은 도대체 왜 그랬느냐? 이것도 노정면 의원이 이미 지난주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냐?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직후에 이때부터 조희대는 이 재판을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문주영이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판사가 특허법원에 있었어. 이쪽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딱 네, 봐도. 맞습니다. 그 특허법원에 있던 문주영 판사를 수원고법으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수원고법. 이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거거든요. 수원고법으로 딱 문주영 판사를 딱 이동을 한 다음에 문주영 판사가 이걸 담당을 하게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고등법원이잖아.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쪽에서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자, 대법원의 요 판결의 주심 판사가 누구였느냐? 박영재입니다. 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자, 이 대법관 둘 다 이 회의록을 유죄 증거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조희대는 우리가 여기서 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요 판결이 이렇게 수원고법으로 올라갈 걸 예상을 해서 자기 측근 판사를 고법에다 보내고 또 대법원 주심 박영재 대법관으로 뭔가 이렇게 가도록 혹시 장난질을 친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자, 그러면 조희대 사법부 요 판사들도 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희대 사법부와 요 당시 판사들도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에 전 베팅하겠습니다.